네, 여러분은 지금 어깨 운동에 충분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얽매여 현재의 고통을 연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어깨 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노력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어깨 운동이 최선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깨 운동 방법들이 사실은 비효율적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운동의 미학입니다. 오늘도 각자 어떤 운동을 해야 빠르게 성과가 나올지 찾고 선택을 앞두고 계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고 이러한 작은 선택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어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어깨 루틴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 바벨 레이즈를 할 경우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고작 14%이지만 언더그립으로 자세를 바꾸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서 진행할 경우 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69%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최근 해외에서 EMG 장비를 이용해 우리가 알고 있던 운동 방법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효율적인 운동은 무엇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 후면 삼각근에 가장 적합한 운동을 알아내기 위해 진행한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리얼 델트 플라이 머신인데요. 이 자석을 팔과 어깨가 수평이 되는 높이를 맞추고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후면 삼각근의 활성도는 60.8%, 자석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팔이 어깨보다 높은 표지선을 두고 자석을 최대한 아래로 하고 팔이 어깨보다 높은 포지션을 두고 했을 때 후면 삼각근의 활성도는 66.3%입니다. 그리고 약간 위쪽을 잡은 자세에서 수행한 동작은 69.4%의 활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테스트는 인클라인 벤치에서 수행된 레이즈로 74.6%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입니다. 언더그립에서는 근 활성화가 94.3, 오버그립에서는 94.5,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덤벨로 할 경우 94.2%, 리얼 델트 플라이 머신의 경우 승모근의 개입이 높았는데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의 경우 승모근 개입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케이블을 이용한 하이 델트 플라이는 27.4%의 활성도를 보였으며 로우에서는 75.5%의 활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팔을 몸과 가깝게 한 동작들이 대부분 근 활성도가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활성도만 보고 운동한다면 프로 선수들도 다 이 운동을 할 거예요. 활성화는 이 선피로 개념과 비슷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프레스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도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선피로라는 개념을 통해 각 운동의 타이밍과 순서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죠. 자, 저희가 어깨 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누구는 재활일 수도 있고 체형 교정일 수도 있고 근육 증가 또는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먼저 알고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어깨 운동이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 이어서 해부학적 측면에서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어깨 근육은 정면, 측면, 후면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삼각근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단순한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이 근육들의 기능을 먼저 파악하면 훨씬 운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어깨는 대표적으로 8가지 기능을 합니다. 앞쪽으로 들어올리는 어깨 굴곡, 팔을 몸의 뒤쪽으로 움직이는 어깨 신전, 팔을 몸 옆에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어깨 외전, 팔을 몸 옆에서 몸쪽으로 내리는 어깨 내전, 그리고 팔을 몸 앞으로 모으는 어깨 수평 내전, 팔을 몸 옆으로 펼치는 어깨 수평 외전, 팔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어깨 내외전,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어깨 외회전.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어깨 후면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의 경우 오버그립에서는 94.5%의 근활성도를 보이는 이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의 기본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을 밑으로 늘어뜨린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때 팔을 몸 뒤쪽으로 움직여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어깨 신전이 발생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깨 수평 외전이나 어깨 내전, 외전, 신경계, 가시위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금씩 사용됩니다. 그러나 근육을 키우려는 초보자분들은 8가지 기능 중 한 가지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끝이 없고 이는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또한 부상 방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의 가동 범위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체형 또한 다르기에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기준치는 물론 있습니다. 어깨 굴곡 같은 경우에는 약 180도, 어깨 신전 같은 경우에는 45도에서 60도, 어깨 외전은 약 180도, 어깨 내전은 30도에서 40도 정도, 그리고 어깨 수평 외전은 약 90도, 수평 내전은 약 120도, 어깨 외회전은 약 90도, 어깨 내회전은 약 70에서 9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허나 이러한 가동 범위는 해부학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디빌딩에서는 과연 이런 가동 범위가 쓸모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디빌딩은 특정 근육을 타겟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움직임보다는 제한된 운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 근육만 쓰는 운동은 없습니다. 당장 방금 설명드린 어깨 후면 운동만 해도 강대근, 후면 삼각근, 대원근이 함께 사용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위를 통제하면서 특정 부위만 높이려다 보면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깨 측면 운동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통해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분들 체형을 고려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동 범위를 평소에 반으로 줄이고 완전한 이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증이 없는 위치에서 원하는 타겟 근육을 자극하면서 가동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힘들게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해 원하지 않는 근육까지 자극하고 결국 원하는 근육 자극을 놓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동 범위를 벗어나 통증이 발생하면 다시 가동 범위를 줄여보세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횟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편적으로 근력 증가는 1RM 기준으로 85% 이상의 무게로 6회 미만을 반복 횟수로 2에서 6세트, 근비대 향상은 67에서 85% 무게로 6에서 12회, 세트로 3에서 6세트, 근지력 같은 경우에는 67% 무게로 12회 이상, 세트로는 2에서 3세트입니다. 휴식 시간 또한 근력의 목표로 할 경우 25초, 근비대일 경우 30초에서 1분 30초, 근지구력을 목표로 30초 정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실패 지점의 기준입니다. 횟수를 정해 저렇게 하면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실패 지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실 정상급 선수들도 혼자서는 잘 해내지 못하는데 과연 일반인들, 헬린이 분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실패 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명이서 파트너로 운동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위별로 한 가지 운동만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운동 첫날에 느꼈던 근육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쿼트를 120kg에서 전차 무게를 줄여나가며 1000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맨몸 스쿼트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육통 또한 9일 정도 갔었고요. 결국 오버 트레이닝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한 후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오면 훨씬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분할 루틴 또한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헬스를 따지면 체형별로도 내배역, 중배역, 외배역, 그리고 패션으로 넘어가면 삼각형, 역삼각형, 타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체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근육을 키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 루틴을 따르며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외배역 체형이다 보니까 몸이 전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되새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남중, 남고, 남대, 군대를 나와서 여자를 잘 만나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만의 운동 루틴을 변경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쁜 몸,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각자 원하는 전신 사진을 캡처하세요. 누군가는 모델을, 또 누군가는 근육질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겠죠. 각자의 기준은 다를 테니까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그 사진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위에 운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보세요. 그리고 가동 범위는 점차 넓혀나가되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세요. 물론 영양과 휴식은 필수입니다. 영상이 길어 어깨를 키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깨 후면의 활성도는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키우기에는 부족하므로 어깨 운동 전 선피로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키우려면 자신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육의 쓰임을 알고
이를 활용해 여러분이 원하는 몸을 먼저 생각하고 보완해야 할 부위에 맞춰 어깨 운동을 루틴에 넣으시면 됩니다.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당연한 사실만 생각하며 어깨 운동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 변화가 느리지 않나요? 운동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애매모호한 미지의 영역도 모두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완전히 똑같은 운동인데 누구에게는 실패의 원인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운동을 하나 작성해 보세요. 그 운동에 따른 보상까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운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것 같고 제 자신에 대해 뿌듯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본질을 놓치거나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운동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하거나 영양과 루틴을 고민하는 등 생각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새로운 사고의 확장과 재미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처럼 실패를 경험하거나 먼 길을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또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근본적인 운동을 먼저 찾고 조금씩 다시 시작한다면 일정한 속도의 성장이 아닌 마치 레버리지 효과처럼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저장하고 오늘 소개한 어깨 운동 루틴을 실행에 옮겨보세요.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운동 루틴과 팁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